건강증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94억 8,49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5,389만 8천 원보다 10억 3,1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안성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비 1억 4,915만 원 증액,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 및 치료비 1억 2,656만 원 증액,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8,720만 원 증액,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5,316만 4천 원 증액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55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꿈나무 건강체험관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기자재 구입비와 지역건강협의체위원회 참석 수당 등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57조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건강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조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 단위 보건통계 생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민간 위탁금 등 총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1쪽의 건강도시사업은 공약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9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하여 시범지역인 상준면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사업 운영비로 민간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8,4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까지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책 업무 추진비를 건강도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건강 지도자 교육,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경로당 건강모임 운영비 및 검사 시약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4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비만 등 10개 영역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비, 걷기 실천 유도를 위한 워크원 앱 이용료 및 우수자 보상금,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총 1억 4,5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의 지역사회 영양 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충 영양식품 구입비 등 총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상담사 1명의 육아휴직을 대체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연 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홍보물 구입비, 차량 임차료 등 총 1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형태 개선과 방문 건강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5쪽, 세출 예산 내역서 14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처우 개선 및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부터 591조 노인 자살 예방사업까지는 모두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 4,0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020년에는 2명이었던 만성정신질환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4명으로 확충하는 인건비로 민간 위탁금 1억 4,5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금 5,2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금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초우 개선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며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0명에 대한 초우 개선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7쪽에 생명사랑 전담 인력 배치는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로 민간 위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은 기초 자살 예방센터 설치 및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전담 인력을 인건비로 민간 위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1쪽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관리 및 고위험군 관리, 치료비 지원 등 사업과 추진과 전담 인력 인건비로 민간 위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관내 정신재활시설 2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로 총 24명에 대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597쪽의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4명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 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601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에게 구료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재활을 제고하고자 5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의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의 관내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들의 참가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5조, 세출예산내역서 19쪽부터 2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기저귀 등 조호 물품 구입비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 임차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에 대한 치매 감별 검사비 등 총 3억 3,1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9조 치매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1조 재활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 중 5%에 해당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비대면 방식을 통한 낙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의 구강보건 증진사업입니다. 치과진료 의자 수리비와 치과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의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구강 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7,308만 원을 명시요하였기에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617쪽의 일반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9쪽의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하여 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의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2020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 의거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추종 환자 및 치매 조기 검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치매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 검사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3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자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의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은 노령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노인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 중증화를 지원하고자 1억 8,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7쪽의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및 출산부의 체계적 건강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철분제 등 구입비로 총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모에게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지원하는 시술 횟수 기준 등이 증가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120% 이하 출산 가정으로 변경되었고 총 4억 8,160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산정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63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분만식 과다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자궁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의 표준모자 보건수첩은 임산부에게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수첩을 제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제작하였으며 민간 위탁금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의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2021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사상 이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3조 세출 예산내역서 32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에게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신생아의 청각 이상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각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민간 위탁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이상자에게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며 5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홍보와 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6,8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59쪽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13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접종비 지원 등 총 26억 3,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62쪽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원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1일 일부 추가하여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4조 세출 예산 내역서 37쪽의 암검진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조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홍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위탁금으로 총 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실정이며 2020년도 본 예산이 9,083만 6천 원으로 적게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5,301만 16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 의료비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액은 약 6천만 원입니다. 670쪽의 재가암 관리 사업은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용품과 가정, 간호 서비스를 통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환의 지속적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 951개 질환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은 지역 주민의 양질의 한의학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홍보물 등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6쪽의 진료실 운영은 환자 진료 및 의료 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관리 자료의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상의학실 운영은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1,4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1억 1,4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자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의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과 68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입원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7,566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비 지원으로 2,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68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인건비는 건강증진센터 등 공무직 직원 6명의 인건비로 2억 5,32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직원 1명에 대하여 4,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2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금연 상담사 2명에 대하여 8,8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 단속옷 2명의 인건비로 4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696쪽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비로 방문공원 관리 인건비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7명의 인건비로 총 3억 4,4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4,7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1조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8명의 인건비와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총 7억 6,9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의 영상의학실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골밀도 검사원 1명의 인건비로 4,4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는 한의과 진료실 업무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4,3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모자보건 운영 인건비는 인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등 모자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0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안성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주민역량 관광사업과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매니저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5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비 등 건강증진과 개봉 경비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진행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아주 초롱초롱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561페이지 건강도시 사업 해가지고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활동 중진 사업 등 추진하는 데는데 이게 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마을의 그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해당 마을에서 요구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직원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건강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그 문제를 이제 돕고 건강 콘텐츠를 거기에 탑재해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응급 상황 시에 그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을 일에 그 관심을 갖고 주민 건강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주민 건강 지도자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지역 병원과 연계해서 급성 뇌졸중이라든가 납상으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와 그 영양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그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 교육이라든가 운동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섭외해서 이제 협약하고 이용료를 이제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남아 있어서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케어 이제 그 건강 매니저 인건비가 이제 맨 마지막에 네네. 올라왔는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 매니저 한 분, 이게 내가 보니까 한 분 같은데. 예, 건강 매니저는 한 분이고요. 지금 이제 삼중면을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인력입니다. 아, 삼중면의 시범 사업으로. 예. 그럼 삼중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보건소도 지금 이 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 예. 또 이제 그 공약 사업으로 이제 3명의 인력을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분들이랑 보건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해가지고 600 1억 8,700인데요. 이거 신규인데 예. 이거 또 야중 보니까 또 치매 또 있는데 아, 그것은 이제 국비 지원 680페이지. 680.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네.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뭐예요? 그다 뭐 한대요. 안 하고 이거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신규 사업인데 625페이지. 그 원래 그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120% 이하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120% 100% 이하 이하라는 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소득 소득? 수준 예. 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치매를 이제 저희가 치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발견을 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치매 약을 조기에 이제 드시게 되면은 그 중증으로 가는 게 한 80% 정도가 지연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게 이제 지침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17%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전 국비 지원 국가에서 사업을 해주고 하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을 네네 우리가 11을 이제는 확보해가지고 그 치료비 저기로 해주는 거네요. 네네 요건 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진단이 되면은 치료비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네 상위 기준 그 120% 이하 말고 지금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치매 지금 환자가 네네.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60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600명. 네. 그러면 그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분들은 43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한 1000여 명 정도의 예. 지금 치매 환자가 예. 있는 거네요, 우리.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안성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안전열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셔갖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61조 건강도시 사업에서 그 지금 나온 그 건강 코디네이터 차장 임차비가 그 임기제 아까 막급 별도로 그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여튼 그분의 활동 여튼 보조를 위해서 지금 예, 그 너 편성한 건가요? 네네네. 아까 지금 커뮤니티 케어 중에 AI 돌봄 사업 운영 부분 시범적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3주 예, 네, 해당해서 지금 시범마음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보건용 마스크 구입 안성 그린 뉴딜 사업 해갖고 6천만 원을 이제 다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네. 그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무료로 지금 그 배포했던 그 지원 대상이 어느 범위였죠? 저소득층 그 방문보건 대상자들 그분들한테 다 지금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는 지금 네. 계속적으로 지원을 네, 하실 예. 계획이신 걸로 잡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분인데요. 네. 579쪽부터 뭐 쭉 나옵니다, 여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명, 생명사랑 전담 인력 1명, 자살 예방 같은 시스템 1명, 노인 자살 예방 사업 1명. 네. 여기까지를 일단 올해 채용을 해서 추진했던 내용이죠? 네, 다 추진하고 그렇죠? 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그런데 올해 신규로 여튼 더 지금 인력 충원이 되는 거는 그 619조 청년 마인드 예, 뭐 그게 링크 이제 사업인가? 원래 그거 7월 지금 2명, 예, 2명인데 지금 1명만 채용되었고 이제 한 명이 예, 더 올해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 더 추가 예, 지금 예, 원래 2명분 인건비가 내려왔는데요. 한 명밖에 채용이 못했습니다. 한 명이 그럼 더 예, 추가 채용될 예정이고 네, 네. 그러면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 네, 네. 그럼 올해 지금 여기에서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다 해서 지금 원래는 지금 현재 20명이고 네. 원래 그 23명이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도 또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총 인력은 23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명이고 아까 그 청년 그 네네. 아동 그거 한 명 플러스 또 2명이 더 해야 됩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현재 지금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인력 다 들어가 운영은 있고요. 23명으로 지금 보면 되나요? 네네. 605쪽에 지금 치매 안심센터인데 3억 3,113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본 예산만 비교를 해서 또 낮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예산 추경함이 지금 6억 8천이 되었는데 지금 50%도 안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실제 이게 불용 처리해갖고 반납하는 비율이 좀 컸었나요? 아니 반납 그렇지는 않나요? 예,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 지금 그 추경 내시 지금 예정에서 진행되는 상황인가 봐요? 지금 제가 잘못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요? 예, 예. 올해 2020년 예산액을 보면 예. 추경까지 합치면 지금 6억 8천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는 3억 3,113만 원만 지금 일단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 20년도 추경에 이게 많이 감해졌습니다. 예. 계속 2차에 걸쳐서 예산이 감해져 가지고 이게 네네. 이제 그 3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었잖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는데 원래 본 예산 자체가 이제
본회산에서 이제 저희가 신규로 치료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 추경 예산에 그 본 예산 삭감된 내역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아니, 본회산은 이제 3억 8천이를 2020년도 본회산이 3억 네, 8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산이 3억 3,123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 운영비로 된 것이 3억 3,100만 원이고 네. 인건비가 이제 7억 6,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운영비는 이제 11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실집행액보다 좀 덜 담아진 것 같아서요. 아, 그것은 이제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출장비라든가 출장료비라든가 네네. 일부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사업을 해야 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615조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인데 일단 명시 2월해서 올해 같은 예. 경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통합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거 지정병원이 한 몇 곳대요? 지정병원이 한 25개소 정도. 25개소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전적으로 좀 보아가시면서 뭐 그래도 4, 5학년 전체 합치면 2,000명 훨씬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개별적으로 가갖고 여튼 그 진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예. 아, 이제 신청한 의료기관이 제가 아까 25개소라 했는데 24개소고요. 네네. 예, 24개소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그 학교별로는 좀 미리미리 안내해서 예. 지금 전적으로 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이게 또 그 토요일 뭐 수업 없는 오전에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예를 들면 방학 중에 또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뭐 그럴 좀 그 개연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그걸 좀 이렇게 그러면, 균등하게 예. 배분할 수 있도록 좀 네, 한번 계획을 짜서. 협의는 네. 좀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25조 아까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인데 네. 그러면 그동안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에는 여튼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여튼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로 여튼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사각지대가 좀 놓인 분들에 대한 좀 구제적 차원에서의 지금 예산 편성을 별도로 지금 시비를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위 소득 120%를 넘어서면서 일단 치매 진단만 받으면 네. 그럼 일반인 누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네, 들어올 수 판단을 있습니다.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19년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많이 이제 발견됐고 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규자만이 222명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치료비 어찌 됐든 간에 진단을 받으면은 약을 드시면은 효과가 중증까지 가는 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치료비를 지원해줘서 조기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네. 의미로 해서 이제 예산을 신규로 이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 노인 인구 특히 뭐 안성 같은 경우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네네.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계해갖고 네.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가장 치매율이 발생률이 높은 75세를 타겟으로 해서 네. 전수검사를 이번에 할 겁니다. 아 전수사신다고요? 네. 여튼 뭐 혜택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네. 뭐 소외감 없이 여튼 뭐 잘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657쪽에
예방접종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12 자체 예산으로 6,834만 원 세우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659쪽에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한 26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659쪽을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계획에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신규 예산 표시가 있는데 실제 지금 편성된 내역을 보면 A형 간염이 없거든요. A형 그때 명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토탈에서 들어간 부분이고 지난번에 A형 간염에 대해서 명시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1차에 예방 접종을 올해 했는데 네. 내년도에 이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효로 해갖고 A형 간염이 들어간 부분이고 아, 이것은 근데 이제 예, 그럼 이렇게 표기를 예. 해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51쪽에 지금 12만 지금 자체 예산으로 세우신 거는 657쪽이요. 네.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뭐 예진표라든가 그래서 미리 이제 약품 예. 구입 비용으로 약품 좀 구입비는 아니고 그럼 여기 뭐예요? 관련된 이제 홍보물 같은 거,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 그 6,404만 원이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약품 구입,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약품 구입 및 네, 의료기관 그러니까요. 예방 접종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금 국가 필수 예방 접종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뭐 이런 게 지금 잠깐만요. 이 사업이 네. 대부분이에요. 아,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또 11호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왜요? AI 요원이라든가 네네. 거기에 투입할 분들은 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네.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호 확보해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659쪽하고 그 대상이나 이런 게 지금 중복되어지는 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674페이지에 보시면 한방 건강 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예. 이거는 간호사를 보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급으로? 이거는 그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한 명이 아까 그 인력 부분에서 채용이 된 네.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방 진료실에 그 인력이 없어갖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이제 채용되시는 분이고, 예, 그분이 이제 출장도 가고 또 내 안에서 또 같이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실 때 이제 서포트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진료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 이게 선별진료소지만 지금 진료는 하고 있는 거죠? 진료 운영은? 한방 진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이제 치과실에서라든가 다른 또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투입된다든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른데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하고 이제 의학하고 한방하고 좀 틀린데 가서는 침을 놔주거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 기존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제 뭐 경로당을 간다든가 또 직접 내수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 진료가 됐었죠. 이게 그러면 예약을 해서 움직이는 예. 건가요? 아니면 예약제로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고 그 전에는 예약제로도 가능하고 또 이제 뭐 방문해가지고 이제 경로당 어디 매칭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철 의원님. 하나만 짧게 왜 우리 저기 관광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없죠? 거기에 관광도시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못 봤나 봐. 쪽수만 알려. 관광버스 운영 관련해가지고
건강도시 사업으로 해서 차량 한 대 임차 및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건강버스 운영비 예산이 53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쪽수 좀 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건강버스 쪽수는 여기가 지금 562쪽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네. 예, 거기에 건강버스 검사 장비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버스 운영을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은 그 건강버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 검사나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대부분 선별진료소에 그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동 출자 검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 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나아지면은 바로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예. 일단 지금 예산 반영은 차량에 대한 대부분 검사 장비 이제 유지 검사 장비 보수비만 유지비로 하고 인력은 일단 넣으신 저희들 거네요. 인력으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230만 원 이렇게 세우셔갖고 아니 예전에 별도로 그 의료비 구료비 포함해갖고 운영비가 지금 꽤 이제 코로나 여튼 때문에 그 검사 우리가 구입해 놓은 것도 일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적게 담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주니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수 건강주니과제약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립도서관 의예산부과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